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통합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송이입니다. 이 시간은 이번 전담 전문의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할 일에 대한 주제로 채워보았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가 워낙 그 기존의 입원 환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중증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같은 분과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 학회나 이런 데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옛날에 펠로우 논문 심사 받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1,02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실태를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원인으로 과도한 근무 시간과 부족한 수면 시간, 적은 급여와 인간관계, 의료와 관계가 적은 행정, 환자, 보호자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떨 건가요? 소위 MZ라고 하는 90년대생이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퇴에는 나름의 타유가 있으니까 퇴근 후에 무엇을 하든지 궁금해하지 말고 직급이 낮다고 아무거나 잡무시키지 말고 보상인지 착취인지 명확하게 하고 정답을 빙빙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달라고 하며 지적질인지 지시인지 명확하게 하라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전담 전문의가 수련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았고, 첫 번째는 워라밸 보장,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정확한 업무 지시, 네 번째는 감정 노동 강도 저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전담 전문의가 이번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는 이번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직접 진료하고 책임지는 전문의로 진찰, 경과관찰, 환자 가족 상담, 간단한 처치와 퇴원 계획까지 수립하는 주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6년에 한국형 입원 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이 시작하였고 2021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에 326명의 입원 전담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야간 및 휴일,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담 전문의가 상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형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형은 주 5일 주간만 근무하는 거, 2형은 주 7일 주간 근무, 3형은 주 7일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주 5일 주간만 근무하는 1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4시간 야간을 커버하는 3형이 가장 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번 전담 전문의가 근무를 하면서 이번 건당 비용이 10만 원가량 감소되었고 재원 일수 그리고 병원 관련 위해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환자 만족도와 간호사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핵심 의학입니다. 각 분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AKI, CK, AKI,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아스마, 하트 페일리어, 싱콥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거기다가 더불어서 엑스레이 판독, EKG 판독, 룸바 펑처 같은 시술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 관한 것들 특히 노인이나 팔리에이티브 케어, 학생 교육 등 이런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담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이번 전담 전문의가 수령은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근무 시간 단축과 당직 감소 같은 워라밸 보장입니다. 이 연구는 타이완에서 시행된 것으로 주말 입원 환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커버하기 위해서 입원 전담 전문 주 7일 일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주간에 일반 기존의 내과 레지던트들이 근무했던 때에는 주말에 입원한 환자들의 호스피탈 모탈리티가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한 후에 주말과 주간 모두 호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군간의 ICU 어드미션이나 CPR 이벤트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에서 시행된 거고, 수술을 위해서 콜로렉탈 GI 서저리 파트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지컬 하스피탈리스트와 전공의가 진료를 보았을 때의 아웃컴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역시나 랭스 오브 스테이, 올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30일 리어드미션이 호스피탈리스트 군에서 확실히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호스피탈리스트 사이에서 주 7일 낮에 주간 근무를 했을 때와 그리고 24시간 7일 풀커버를 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를 비교해 보았고, 야간까지 풀커버를 한 군에서 언플랜드 ICU 어드미션과 ICU 어드미션이 감소하고 로컬 하스피탈로 전원되는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호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나 ICU 어드미션 같은 거를 감소시키는 등의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이기 때문에 전공의의 버든을 줄임으로써 전공의 근로시간과 당직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자 안전까지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제 미국의 입전위는 크게 티칭 하스피탈리스트와 난 티칭 하스피탈리스트로 나눠집니다. 주로 주간에 주 5일, 티칭 하스피탈리스트는 주간에 주 5일 근무하고 오전에는 전공의와 회진하고 오후에는 전공의 교육과 의대생 강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진료, 교육, 입원, 감염평가, 환자 안전 등의 병원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고 난 티칭 하스피탈리스트들은 저희처럼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주 7일 일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휴식을 하며 전공이 없이 있기도 하고 전공이 없이 입원과 퇴원을 담당하고 PA와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이 교육 참여 효과에 관련된 논문을 시스테매틱하게 리뷰를 했을 때 일반이나 분과 전문의에 비해서 그 호스피탈리스트들이 오버롤 레이팅 어텐딩이나 티칭 이펙티브니스, 피드백 딜리버리 등이 훨씬 더 좋은 쪽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진료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에도 전공의 교육도 시행하는 티칭 하스피탈리스트들을 고용하고 1년 후에 주치의와 진료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였고, 이거는 전공의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을 때 전공의들이 느끼기에 어텐딩 라운드나 난 컨퍼런스, 베드사이드 티칭, 인페이션트 익스피리언스, 퀄리티 오브 케어 면에서 매우 향상됐다. 97% 이상의 전공의들이 매우 향상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티칭 하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할 때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은 전공의의 리더십이나 리스폰시빌리티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오히려 향상됐다라는 그런 결과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업무 지시입니다. 대한가정의학과가 응급실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60% 정도의 전공의가 응급실 수련에 불만족을 표했으며 지도 전문의로부터 받는 감독 빈도의 적절성이 60%에서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의 전공의만이 응급실 현장에 지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었으나 상주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통합내과에서는 응급실에 입원 전담 전문의가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의 내원 빈도가 높은 만큼 치료와 과의 결정이 쉽지 않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전공의들이 입원 전담 전문의와 함께 치료와 과 배정을 빠르게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에서도 환자 매니시즈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 결정을 함으로써 간호 파트의 만족도도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노동 강도 저하입니다. 2017년도에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시행한 연구로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의 가장 감정 노동의 원인을 꼽아보았습니다. 1순위는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환자 보호자의 부당한 언행과 요구, 의사나 상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 인간관계, 업무 외의 회의 교육, 행사 참여, 그리고 타 부서와의 갈등이 감정 노동의 원인으로 삼았고 전공의들 중 77.7%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49.4%에서 폭행 같은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통합내과 하시면은 모두 아시겠지만 온 과에서 가장 보기 싫은 환자, 제일 성격 안 좋고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퇴원도 못 시키겠고 하는 환자를 거의 다 저희 과로 이제 전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본인이 웬만한 의사보다 뭐 인턴 레지던트, 소위 이제 나부랭이라고 하는데 그 애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알아라고 하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퇴원하시면 되는데 퇴원도 안 하겠다. 퇴원해봤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갑질하면서 전원 거부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환자 중증도가 높아서 일도 많고 보호자는 갑질하니까 맨날 울고, 그래서 이직이 가능한 시점이 딱 병동 오고 1년 지나면서 이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무조건 이직 신청해서 저희 병동이 이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는 밤마다 싸워가지고 아침에 회진 돌면 보호자들이 난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의사, 간호사, 재원관리 외 사회사업실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였고, 장기 재원 환자나 문제 환자, 퇴원 거부 환자, 무연고 독거 환자의 전원 및 퇴원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동 담당 교수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동이 2개 있는데 각 병동에 1명씩 담당 교수를 배정했고, 그래서 간호사 교육이나 병동 모임을 하고, 의료진 간에 마찰이 있으면 그걸 중재하고, 문제 환자나 보호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상대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PRN 오더를 생활하고 드레싱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콜이나 잔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좋은 아웃컴을 보이고 있는 보이고 전공의의 쿠열율을 높일 수도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증가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실효성 있는 수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고용 안정성, 이제 전임의 트랙 같은 고용 안정성을 증가시켜 주는 게 중요할 거고 진료 이외에 연구나 교육 등을 통한 정체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오랜만에 발표해가지고 막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간 선생님들이 다 이것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협진도 잘 안 되고 시술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사정사정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괴감을 느껴서 그만두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환자가 조금 좋아지면은 좋아져서 전과를 안 받으시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전과를 안 받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호봉제 등을 통한 급여 인상. 그리고 번아웃 예방을 위해 입원 환자 수와 환자 중증도를 조절하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입원의학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입원 전담 전문 6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전공의 사직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전에는 일형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형이 이제 주간만 근무하는 형태고 그게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24시간 풀로 커버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PA나 인턴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의료 보조 인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턴이 빠지면서 PA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조 인력이 없는 분이 제일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환자의 명수를 보면 10명 이하가 이전에 비해서 10명 이하가 또 늘어나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26명 이상 보고 있는 그런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워킹 타임도 이전에 40시간, 평균 40시간에 비해서 지금 뭐 45시간 정도로 늘어져 있고 업무 범위도 응급실, 신속대응팀, 중환자실, 당직, 프로시저 등 전반적인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결과를 보면은 이번 전공의 사직 결과로 발생한 그 전공의의 인력을 너무 입원 전문의로만 메우려고 하고 입전이의 번아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뜻과 같이 해서 사직을 하겠다는 분들이 33.9%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대본이 올해 3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급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39% 정도 되고 전공의는 전체 의사 수의 7,042명에 전공의가 2,745명 정도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일본 도쿄에서 10.9%, 10.2%, 그래서 보통 한 11%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선진국 전공의 비율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제가 이거는 되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수도권 상급 병원만으로 한정하고 전공의 1인당 월급이 400만 원, 전문의 월급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상급 병원이 수도권 반, 비수도권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현재 전공의가 2,745명일 때 기준으로 이걸가 39%인데 11%로 만든다.
그러면 더 필요한 전문의가 7,042명이고 이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공이 2,745명일 때 필요한 전문의 수가 2만 5천 명이고 그래서 연 3조 원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공의가 이제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매년 전공의가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중에 절반인 1,000명이 상급병원으로 올 거고 그래서 4년 하면은 4천. 그래서 전공의 6,745명이 있을 때 전공이 11%로 한다면 필요한 전문의는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7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24년부터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시작되고 2032년에 20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건보료의 상승 없이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긍정적이나 현실성 없는 장기적 대책이 없이 인기에 부합해서 배상내는 정책들은 건보료 상승과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동만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